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IT 고민은 궁금증은 해결됩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재미있는 IT 세계를 소개해 주셔서 네. IT 세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AI, 반도체 등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런 고민이나 분석을 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상당히 우리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지난주에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 팀 네. 80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단번에 해내는 AI를 만들었다. 일기예보 예측보다 훨씬 뛰어난 AI 일기예보 관측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며칠 뒤에 더 놀라운 기술이 발표됐다고요. 네, 이게 저희가 화요일 날 발표할 때, 화요일 날 지난주에 방송할 때까지는 이게 한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모두 다 지금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의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PT를 계속 보잖아요. 챗 GP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글에서 챗 GPT의 최신 버전인 GPT-4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나 다른 것보다 우리 박사급 인원들이 보통 시험을 볼 때 사람들이 보면 정답이 있을 수 있고 오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비슷하게 시험을 봐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시험에서 이제 새로 나온 제미나이가 이제 90% 그러니까는 점수로 치면 90점의 점수를 얻었다는 건데요. 인간 전문가들이 그 시험을 보면 정답률이 89.8%, 그러니까 89.8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급 인간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점수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놀래켰고 특히나 제가 솔직히 이 데모 때문에 제가 실은 이 발표 날 다음 날 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 내용을 싹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실제 데모를 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모가 이런 거예요.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이 언어 모델을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네. 화면을 보면은 얘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식이냐면 종이로 사람이 펜으로 이제 오리를 그려요. 그럼 갑자기 얘가 오리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오리를 조금 변화시키면 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새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다음에 물결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모양이 그러면 새라고 그러다가 물결을 그리면 오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이제 사람이 총알을 피하는 모습을 그렸더니 이거 매트릭스랑 유사한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골프공 사진하고 달 사진, 그러니까 골프공 하나를 이제 들고 달 그림을 놓고요. 이게 어떤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1971년에 아폴로 14호 선원들이 달 표면에서 골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라고 느끼고 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오리인데 인형인데 삑삑하면 삑삑 소리가 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고무나 플라스틱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재질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전 그거 보고 야 이제 우리가 맨날 영화에서 말하는 그게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비스가 이제 진짜 왔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놀랐는지 주가도 5% 이상 뛰고 시연 영상도 조회수 200만을 돌파할 구글이요?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아니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미나이.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호기심을 아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름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논란이 됐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이번 방송은 다 어이없음 화남 놀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제가 와우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조작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구글이 이걸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작이라기보다는 짜집기 된 편집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데모니까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구나. 와 놀라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 시연용으로 미리 이미지랑 대본으로 한 거고 예시로 묘사한 거고 속도 안 나오는 것들 다 잘라서 영상 편집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구글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당연히 이거 된 줄 알았던데 이거 왜 한 거야? 6분 정도의 시연 왜 한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얘기한 GPT-4보다 똑똑하다라고 한 것도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 됩니다라고 그랬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 말고 약간 가벼운 버전. 이거는 지금 구글의 챗봇인 바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탑재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탑재가 됐으니까 이제 써봤을 거 아니에요. 써봤는데
멍청한 거예요.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답변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기대한 거는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가 AI랑 게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네. 실제 나온 서비스는 너무 답변도 안 좋고 이거 챗GPT보다 안 좋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 뭐냐라는 이제 상황으로 왔던 거죠. 환호가 실망해서 네, 다시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제미나이를 구글의 새로운 딥마인드입니다. 이걸 챗 GPT와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챗 GPT도 발표되고 얼마 되지 않아도 올해 초에도 이런 좀 제미나이의 이 논란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올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챗 GPT가 작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 바드 초기 버전을 올 2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도 이만큼 돼요라고 보여줬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그 데모를 하고 나서 구글의 주가가 7.68% 정도 한 번에 떨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 이들이 한 시연이 틀린 시연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바드나 챗GPT 같은 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바드에서 좀 어려운 걸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9살 어린이를 상대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바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뭔가 쉽게 막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설명이 틀린 게 나온 겁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 사진을 처음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구글이 어쨌든 그걸 실시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 말은 분명히 검수를 했을 텐데 인간도 틀린 걸 몰랐다. 그리고 그 틀린 거를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고 저거 틀렸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성형 AI가 좋은 정답을 내는 줄 알았더니 틀린 거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한 꼴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7% 이상 떨어졌는데요. 그때랑 또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워낙 지금 GPT-4가 워낙 뜨겁고 화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한번 출시가 밀려서 한 내년 정도에 나올 거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데모가 나오고 막 들어온다니까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실제로 봤더니 이거는 편집된 영상이었어? 네. 헐, 막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너무 서둘렀던 거군요. 어찌 네. 보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또 보완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네.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자충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네. 자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사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좀 속도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글이 왜 이럴까? 요즘에 한때는 구글 그러면 우리가 뭐 운영 시스템도 있고 상당히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있고 각광을 받는데 자 유튜브도 구글에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유튜브의 프리미엄 가격은 왜 올려? 이게 또 분노가 또 불거지고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한 1, 2%, 5% 올라도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네. 한 번에 43%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들이 이거 요금 폭탄이에요.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구글은 유튜브는 공짜로 보면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보면 광고가 안 나오죠. 두 번째로 음악을 들었을 때 프리미엄을 하면은 이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화면을 키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음악 플레이어를 또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앞뒤 없이 얘가 3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지금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뭐 구글이 요즘 어렵나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힘든가 봐요. 구글이. 이게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유가 좀 설명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네. 그냥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멤버십 가격이 인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분통이 터지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건 뭐냐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450원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네. 예전부터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20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초창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8,690원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이게 한 번에 14,900원이 되면 체감상 71.5%가 한 번에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가격이 오를 때도 그분들을 이제 유지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 사람들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줬는데 말씀드린 8,690원으로 쓰는 사람 3개월 안에 동의 안 하면 자연스럽게 해지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가입 조금 더 싸게 썼던 분들도 이제 30일 지나면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반영된다. 지금부터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바로 올라간 가격으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iOS,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는 또 이 유튜브를 가입할 때 그 안에서 결제를 하면 앱 수수료라는 게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iOS에서 이제 유튜브 유료를 결제를 하면 19,500원까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쭉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 근데 김 소장님 궁금한 네. 게 이게 전 세계 공통 가격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가격이요 나라마다 얼마나 천차만별이냐면 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국적을 터키로 바꿀래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터키로 이제 우회를 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 한 달에 3-4천 원입니다. 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랑 쓰는 게. 근데 이쪽에서는 한 달에 3-4천 원. 그리고 이게 국가마다 또 요금제가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 여기도 비슷했던 건데요. 지난 7월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근데 뭐였냐면 그때도 유튜브가 11.99달러였는데 이게 13.99달러.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번에 우리나라 오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뭐 우리나라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치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요. 요금 인상을 발표한 게 유튜브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뭐냐? 갑자기 그냥 가격이 슬쩍 올라 있어서 그거를 언론사들이 이거 유튜브 왜 가격 올랐어? 라고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그냥 구글이 이제 뭔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국가마다도 이게 천차만별이고 가격을 올릴 때도 이게 왜 올렸는지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자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하고 장 부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인데 자 통신사 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는 가족 요금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데이터를 보면서 결국에는 테스트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구글은 항상 존재했죠.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국가 이제 뭐 카카오 같은 데들은 1년에 몇백억 이상의 이제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게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정도에 들어올 때 초기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했냐면 캐시 서버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유튜브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미국과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우리가 중간에 마치 이제 중간 기지처럼 서버를 만들어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를 중간에 약간 지점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멀리 안 가도 되잖아. 그럼 그 대신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이제 캐시 서버를 제공해 줄게라고 이제 계약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10년에는 유튜브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유튜브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통신사가 좀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 계약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쓰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또 매출에 대한 세금 이슈도 항상 존재하죠. 지난해 10조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구글 코리아가 네. 한국에 한 세금을 169억 정도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이제 조세 회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이 벌지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건 확실한 거죠. 한국에서 번 돈이 10조인데 네. 160몇 억 정도의 세금밖에 내지는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국가마다 어떤 데는 3,000원에서 5,000원 수준도 있고 일본에서는 2만 원 이하의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요금제가 운영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정도만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 멤버십도 막 운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이제 많이 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냥 가격을 쭉 이번에 올려버렸다라고밖에 해석해 볼 수 없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구글이 기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 고객을 뭐 봉으로 생각하는 혹시 구글 코리아 연락돼요? 제가 연락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구글의 이런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뭐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뭐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요금 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PC에서 결제하시면 그 수수료는 좀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PC에서 결제하시고 그 아이디로 유튜브를 이제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장을 확 선점한 다음에 처음엔 싸게 했던 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글이 예전에 Don't be evil 그래서 우리 악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원래 이 회사의 모토였거든요. 이제 그 모토는 좀 끝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아이러니한 네. 그런 그 문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정부에서 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덕진 소장과 함께한 IT 본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